2028학년도 수능부터 대한민국 입시 판도를 뒤흔들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과 수학의 핵심이었던 미적분2와 기하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사실이죠. 정부가 검토했던 심화수학 도입마저 최종 무산되면서 수능 수학은 사실상 과거의 문과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의대나 공대를 가려는 학생들도 수능에서 미적분2를 안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첨단 산업 인재를 키운다면서 가장 중요한 수학 범위를 줄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상위권 변별력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수능 만점자가 속출할 텐데 대학들은 대체 무슨 수로 학생을 뽑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2028 수능 수학은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까지만 출제되므로 최상위권 학생들에겐 너무 쉬운 시험이 될 겁니다. 한 문제만 실수해도 등급이 추락하는 가혹한 눈치 게임이 벌어지겠죠. 결국 수능 점수만으로는 이 학생이 진짜 수학 천재인지 아니면 단순 반복 훈련의 결과인지 대학이 알 길이 없어집니다. 수능이 변별력을 잃었다면 최상위권 대학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동안 수능 점수 한 줄 세우기로 편하게 학생들을 뽑아왔잖아요. 서울대나 연고대, 그리고 전국 의대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설마 과거의 본고사라도 부활시키는 건가요? 본고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다른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학종이 비교과 위주의 정성평가였다면 앞으로의 학종은 철저한 학업 역량 중심으로 진화합니다. 수능에서 못 보는 미적분2와 기하 실력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집요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학종이라고 하면 보통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전공 관련 책 많이 읽고 봉사활동 채우는 거 아닌가요? 그런 활동들로 수학적 사고력이나 심화수학 실력을 어떻게 증명한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대학이 생기부에 어떤 항목을 본다는 거죠? 그건 10년 전 옛날 방식의 학종입니다.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 자율 동아리나 개인 봉사활동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지금 그런 비교과 활동은 힘을 잃었습니다. 대학이 2028 대입부터 뚫어지게 쳐다볼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과목 선택권입니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들었는지가 전부입니다. 아, 고교학점제. 이제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자기가 들을 과목을 직접 수강 신청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 미적분2나 기하, 혹은 더 어려운 고급 수학을 선택해서 들었는지를 대학이 평가한다는 뜻이군요. 수능에서 안 본다고 학교에서도 안 들으면 바로 탈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미 서울대, 중앙대, 건국대 등 주요 대학들은 자연계열 학과 진학 시 미적분2와 기하를 이수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름만 이수 권장 과목이지 의대나 최상위 공대를 노린다면 사실상 필수 이수 과목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능에 안 나온다고 이 과목들을 피했다가는 서류 탈락 1순위가 됩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정부는 학생들 학습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수능 범위를 좁혀준 건데 정작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공부는 수능대로 하고 학교 내신으로 어려운 심화 수학까지 다 챙겨야 하잖아요. 결국 부담이 줄어든 게 아니라 평가 방식만 더 복잡하게 바뀐 거네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2028 대입부터는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상위 10%까지가 전부 1등급을 받게 되죠. 과거엔 전교에서 손에 꼽히는 학생만 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한 반에 3명씩 1등급이 나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1등급 학생이 너무 흔해져서 내신 등급만으로는 변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상위 10%가 전부 1등급이라고요? 의대나 스카이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전 과목 1등급일 텐데 그럼 대학은 똑같은 1등급들 사이에서 어떻게 순위를 매기나요? 여기서도 단순히 과목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빙고. 그래서 대학은 성적표에 찍힌 1등급이라는 글자 대신 그 옆에 적힌 원점수, 과목 평균, 수강자 수를 뜯어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부처는 바로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즉 세특입니다.
이 학생이 미적분 2 수업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를 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이 미적분 2 1등급을 받았어도 그냥 공식만 외워서 문제만 푼 학생과 미적분 원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최적화 과정을 탐구한 학생은 세특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대학은 그 기록을 보고 진짜 천재를 찾아내는 거고요. 맞습니다. 상위권 대학이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는 능력은 바로 지적 집요함입니다. 어려운 개념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파고드는 힘이죠. 수능은 이제 이런 집요함을 평가할 수 없는 평이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오직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심화 탐구 과정만이 학생의 진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특목고나 강남의 명문고들은 고급 수학이나 심화 미적분 같은 전문 교과를 쫙 깔아주겠지만 일반고나 지방 소도시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부족해서 그런 과목을 개설조차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학생 개인의 열정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적 격차가 너무 큰데요. 뼈아픈 현실이자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역량이 곧 학생의 스펙이 되어버리죠. 만약 재학 중인 학교에 미적분 2나 기하, 고급 수학이 개설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운명을 탓하며 포기할 순 없습니다. 대학은 환경을 탓하는 학생을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불리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은 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해야 하나요? 스스로 인강이라도 들어서 독학했다는 걸 생기부에 적어달라고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의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돌파구가 있기는 한 건가요?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학교에 과목이 없다면 인근 학교와 연합하여 열리는 수업을 찾아 듣거나 온라인으로라도 심화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태도 자체가 대학 입학 사정관에게는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군요. 우리 학교에 과목이 없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미적분 2를 수강하며 학업적 갈증을 채웠다.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수동적으로 차려진 밥상을 먹은 특목고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학종의 본질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의 성취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고교 3년의 수강 계획을 마치 대학생이 전공 트랙을 설계하듯 전략적으로 짜야 합니다. 1학년 때부터 목표 학과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수학, 과학, 심화 과목 빌드업을 해나가야 상위권 생존이 가능합니다. 서류 평가는 그렇게 돌파한다고 치죠. 그런데 서류로만 합격자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상위권 대학들은 결국 최종 관문에서 직접 학생들을 시험해보고 싶어 할 텐데요. 수능이 쉬워졌으니 예전처럼 대학별 고사나 면접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예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서류 평가를 통과하면 가장 무서운 관문, 재시문 기반 심층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미적분 2와 기하 실력을 묻지 못하게 된 교수님들은 면접장에서 이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어려운 수리 논술 문제를 띄워놓고 학생에게 직접 풀이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식이죠. 교수님들 앞에서 화이트보드에 수학 문제를 푼다고요? 와, 그건 정말 가짜 스펙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겠네요. 세특에 아무리 화려하게 탐구 활동을 적어놨어도 실제 미적분 개념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들통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그럴싸하게 포장된 생기부는 면접장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교수님들은 학생이 작성한 탐구 보고서의 핵심 원리를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올 겁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세운 논리적 근거가 뭐죠? 공간 벡터로 이 상황을 다시 설명해 볼래요? 이런 질문이 쏟아집니다. 듣고 보니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가장 큰 역설이네요. 겉으로는 수능 출제 범위가 줄어서 이과생들의 수학 공부가 편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잖아요.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대학 수중의 심화 수학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최상위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입시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평가 방식이 바뀔 뿐
대학이 뛰어난 인재를 요구하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객관식 시험지가 사라진 자리를 생기부라는 3년짜리 서류와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대체했을 뿐입니다. 얄팍한 꼼수나 수능 범위에 맞춘 편식 공부로는 이 촘촘한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현 중학생들이나 고1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 혼란스러운 입시판에서 도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무작정 선행학습을 달려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적분 2까지 다 끝내야 하는 건가요? 불안감만 커질 것 같습니다. 불안감에 쫓겨 진도만 빼는 선행학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면접에서 털리는 1순위가 바로 개념 이해 없이 공식만 암기한 선행족들이죠. 중요한 것은 질적인 깊이입니다. 수학 개념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것이 실생활이나 다른 과학 과목, 예를 들어 물리나 정보교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기계적으로 많이 푸는 것보다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고교 학점제 시대에 대학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상은 단순한 시험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학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앞으로의 상위권 대입은 누가 더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파고들었느냐를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수능에서 어려운 수학이 빠졌다고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 남는 에너지를 학교 수업의 탐구활동과 심화 과목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전문가님, 그럼 영상을 보고 계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 하나만 던져주신다면요. 입시 전략을 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당장 목표로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공 연계 이수 권장 과목 자료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학과들로 요구하는 수학, 과학 과목 리스트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3년간의 수강 신청 로드맵을 지금 당장 스케치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라 명심하겠습니다. 1학년 공통과목 성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 어떤 선택 과목을 들을지 미리 설계도를 그려놓아야 한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정보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입시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정보력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깨우치신 겁니다. 수능 범위 축소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어려운 심화 수학 과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수능 수학이 쉬워졌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묵묵히 미적분투와 기하의 본질을 파고드는 학생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겠네요.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진정한 학문적 결정은 어떤 평가에서도 반드시 빛을 발하기 마련이니까요. 학종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부 스펙의 시대가 저물고 교실 안에서의 치열한 지적 탐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능에서 미적분 2와 기하가 빠진 빈자리는 여러분의 도전적인 과목 선택과 끈질긴 세특 기록으로 채워야 합니다. 대학은 바로 그 기록을 통해 다음 세대의 천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오늘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나니 오히려 길이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전공법으로 승부하는 학생들에게는 2028 대입 개편이 위기가 아니라 가장 공정한 기회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현명한 지도가 필요하겠네요. 대한민국 입시는 언제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켰습니다. 제도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학생 본인의 실력뿐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 남들이 피하려는 심화 과목에 기꺼이 뛰어드는 용기가 곧 여러분을 상위 1%로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능 범위가 줄었다고 환호했던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아차 싶으셨을 텐데요. 지금 당장 자녀의 3년치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부터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승부는 바로 그 과목 선택표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불안해할 시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다룬 2028 대입의 본질적 변화, 특히 수학 과목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여러분의 입시 성공에 단단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입시 판도를 읽는 날카로운 분석과 실전 전략으로 가장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놀라운 입시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